안녕하세요, 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폰이고요. 아이폰에 관한 아무 말 대잔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폰이 아이폰 XR입니다. 레드고요. 제가 구입한 지 한 2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친구는 엊그저께 구입한 따끈따끈한 신상이고요. 효도폰으로 저희 어머니 드리려고 구입한 아이폰 7입니다. 색상은 매트 블랙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아이폰 XR의 가장 큰 장점은 카메라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저조도 상황일 때 영상을 한번 테스트해서 올린 적이 있죠. 사실 영상을 찍고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로 옮겨서 보니까 폰으로 보던 것보다는 확실히 못하죠. 근데도 그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저조도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브이로그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 오디오 성능이 비약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보통 이제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할 때는 따로 오디오 녹음기를 써서 따로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카메라에 외장 마이크를 장착을 해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기본으로 그 동영상을 촬영할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오디오가 정말 엄청나게 좋아요. 따로 외장 마이크를 쓰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많이 놀란 부분이고요.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XR의 가장 큰 강점은 카메라다. 그래서 카메라, 성능 좋은 카메라를 원하시면 아이폰 XR을 구매하셔도 뭐 아이폰 XR뿐만이 아니고 XS나 XS 맥스를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물론 얘가 최신 폰이고 더 좋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얘의 단점은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아무래도 화면이 좀 작으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좀 답답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있어요. 물론 화면이 작아서 답답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이렇게 뭐 답답해서 못 볼 정도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폰 XR의 배터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뭐 이틀 정도 사용해도 뭐 과하게 사용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정말 배터리 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지 않으면 하루도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 빼면은 저는 얘보다는 아이폰 7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배터리만 뭐 좀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아이폰의 감성은 큰 폰보다는 이렇게 작은 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아이폰 XR을 구매하기 전에 사용하던 폰이 갤럭시 S8이었는데 플리커링 현상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IPS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핸드폰으로 바꾸려고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삼성은 이제 슈퍼 아몰레드라는 표현을 쓰죠. 나와는 안 맞는구나. 뭐 플리커 현상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좀 눈이 예민하고 노안이 좀 일찍 와서 눈을 혹사를 많이 해가지고 좀 눈이 좀 예민한 편입니다. 근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사용하실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자꾸 뭐라 그러냐고 하시면은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눈이 예민하신 분들 핸드폰을 구입하실 때 OLED 패널을 장착한 디스플레이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아이폰 7은 약간 누런기가 있고 여기는 이제 좀 더 화이트 색상 쪽에 맞춰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상하게 똑같은 IPS 패널인데 얘는 이제 구시대 방식의 IPS 패널을 장착한 디스플레이고, 아이폰 XR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애플에서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뭐 더 발전된 디스플레이를 이번에 선보인 거죠. 근데 이건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상하게 눈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쪽이 훨씬 더 눈이 편합니다.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설정에 가시면 일반에 들어가시면 손쉬운 사용 가세요. 일반에 들어가셔서 여기 손쉬운 사용이라는 여기로 들어가시면 디스플레이 조절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여기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가 있거든요. 밝은 색상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면 올릴수록 이 화이트 광원의 강도가 좀 약해져서 좀 이렇게 눈이 덜 필요해집니다. 낮에는 저는 25% 이렇게 최소에다 놓고 쓰고요.
밤에는 눈이 좀 많이 아파서 이렇게 좀 많이 올리고 얘는 사용하는 솔직히 편이에요. 커서 좋긴 한데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고 부피도 크고 그리고 이 매트 블랙이란 재질이 이번에 처음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지문이 잘 안 묻어요. 이게 무광에다가 네, 이렇게 만져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염이 만지면 그냥 지문 장렬입니다. 네, 저는 주로 인터넷 검색 또 유튜브 시청 뭐 드라마나 뭐 영화 시청 정도 하기에는 아이폰 7도 써봤더니 충분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제가 놀랐던 거는 저는 이제까지 화면이 큰 핸드폰만을 써와서 이렇게 화면이 작은 거는 답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의외로 전혀 답답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고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기도 그리고 제가 아이폰 10R을 구매하고 가장 불편했던 게 뭐냐면 그 이상한 해상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잘 사용하는 네이버 카페 같은 앱에 들어가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요. 화면은 크면 뭐합니까? 저는 이제 노안이 일찍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글씨가 큰 거가 좋거든요. 아이폰 7 같은 경우는 화면은 훨씬 작지만 물론 이제 글씨를 제가 화면도 확대를 하고 글씨도 크게 한 겁니다. 글씨가 훨씬 커서 보기가 더 좋아요. 얘는 아무리 화면을 확대하고 글씨를 크게 해도 적용이 안 돼요. 글씨가 크게 되진 않습니다. 사파리 앱으로 네이버를 한번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이폰 7 쪽이 확실히 좀 늦습니다. 근데 이게 늦는다고 해서 그러면 완전히 그냥 속 터질 정도로 답답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뭐 유튜브 시청을 한다든가 인터넷 검색을 할 때도 오히려 저는 이쪽이 더 편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씨가 화면 확대하고 글씨를 크게 하면 확실히 이렇게 이제 글씨가 커지기 때문에 더 좋았고요. 유튜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거의 비슷하죠. 네, 이 정도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아이폰 7이 전전세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고 무거워요. 얘는 작고 아이폰 가볍습니다. 7은 약간 누런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오줌액정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심한 누런기는 아니고요. 얘만 보고 있으면 몰라요. 얘만 보고 있으면 전혀 누런기가 있다는 걸 모르는데 얘랑 이렇게 옆에 놓고 보면 이제 뭐 화이트 밸런스가 얘가 더 잘 맞는 느낌? 얘는 전체적인 톤이 하얀색 쪽에 맞춰 좀 더 정확한 하얀색 쪽에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좀 누런 쪽으로 이렇게 누런기가 도는 액정인데 근데 뭐 전혀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참고로 제가 이 영상을 어떻게 촬영했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인데요. 지저분하죠? 좀 지저분한 걸 감추기 위해서 이불입니다. 셀피 스틱은 슈피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뭐 비싼 카메라 사용하지 않으셔도요. 이렇게 스마트폰과 36,000원짜리 셀피 스틱만 있어도 충분히 제품 촬영이 가능합니다. 조명은 천정에 있는 조명을 그냥 사용했고요. 저게 하나는 그냥 일반 형광등이고요. 하나는 레드등입니다. 세팅은 갤럭시 S8에 들어가서 동영상 모드에서 수동 모드로 들어가서 프로 모드죠. 얘는 거기 들어가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줬고요. 화이트 밸런스를 안 잡아주면 전체적으로 톤이 막 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20분의 1초인가에 놓고 촬영을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화면에 막 이렇게 줄이 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네, 오늘은 최신형인 아이폰 10R과 아이폰 7을 한번 재미삼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